중에 여러분 자유 세미나를 수강하러 오신 여러분들 더욱더 환영하고 여러분들이 큰 도약의 기회가 될 거라고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격려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김지현이라고 하고 여러분들 82학번 선배고요. 교육학을 했고 대학 고등교육을 연구하고 교육의 원리가 대학에서 어떻게 잘 실현될까, 그래서 교육의 가치를 향유하는 대학 교육이 가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서울대학교 안에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여러분 선배로서 교육학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초교육원에 있는데요. 여러분 기초교육원을 혹시 지나가다 보셨나요? 서울대학교에 교양교과목이 몇 개나 있을 것 같으세요? 기초교육원이 교양교과목을 담당하는 전 대학 기구인데요. 교양교과목이 몇 개나 될 것 같으세요? 520개 가까이 되거든요. 그리고 매 학기 몇 강좌가 개설될 것 같으세요? 1200개가 넘어요. 그렇게 많은 교양 강의들이 여러분이 그래서 졸업하기 전에 36학점 이상의 교양 강의를 듣고 졸업을 하게 하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기초 능력을 함양하는 글쓰기, 수학, 과학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학문의 세계라고 해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가지게 되는 체득하고 세계를 해석할 수 있게 하는 강의들이 여러분 필수 교양, 핵심 교양 이렇게 말하는 학문의 세계가 있고요. 그리고 선택 교양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희망하는 분야를 찾아서 들을 수 있는 영역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교육원은 우리 학교의 전체 교양 교과목들을 기획하고 운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단연코 우리 학생 자율교육 프로그램, 그 중에서도 학생 자율 세미나가 꽃 같고 보석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학생들이 만드는 교육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다 선생님들이 만들어 오신 강의에 들어가시잖아요. 근데 학생 자율교육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는 강의들이거든요. 그래서 스튜던트 디렉티드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독특한 프로그램이 서울대학교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중고등학교 때까지 대학 오기 위해서 억지로 정답 찾고 시험 보고 이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또다시 억지로 들어와야 되는 강의에 가서 억지로 앉아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를 그냥 동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찻잔에 물 들어붓는 것처럼 동경대생들은 다 바보가 됐는가 이런 책에 보면 가만히 앉아서 물 부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앉아있는 학생들처럼 혹은 하버드 예일 학생들은 여러분 공부의 배신이라는 책을 보면 엑셀런트 쉽으로 키워져서 나가는 그런 과정이다. 그 사회가 요구하는 통통하게 살찐 뽀얀 양이 돼서 나가는 그런 과정만 겪을 수밖에 없다. 좋다고 하는 대학 학생들도 그런 과정을 겪지 않게 여러분들이 도대체 어떤 과정을 겪고 대학을 졸업하면 좋을까 하고 만든 게 학생 자율교육이란 프로그램이에요. 2007년도에 시작이 됐는데요.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들하고 전 세계 옥스퍼드, 캠브리지,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렇게 여러분 들어봤을 만한 동경대, 뭐 중국 북경대까지 다 가서 한 30개 되는 대학에 총장, 부총장하고 면담을 하면서 어떤 것이 이 학교에서 가장 학생들을 학생답게 혹은 이 훌륭한 학교가 더 훌륭해지게 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언더그래주에이트 리서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학부생들이 하루 종일 그러고 보니까 이러고 있어. 나 무슨 연구하지? 나 뭐 하고 싶지? 나 무슨 실험해야 되지? 나 어디 가서 뭐 해야 되지?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다니고 학생들의 70%, 80%가 자발적으로 리서치를 하고 인디펜던트 리딩을 하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다 진행을 하고 더 충격적인 건 캘리포니아 쪽을 갔더니요. 버클리에 가니까 니칼이라는 코र्스가 쫙 한 몇백 개 정도가 매 학기 개설이 돼요.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학생들이 만드는 스튜던트 이니시에이티드 코र्스라고 학생들이 가르치는 코र्스예요. 학생들 공부를 많이 하고 이런 주제로 다른 학생들하고 공부해보고 싶다고 만든 강의들이 그래서 레거시처럼 내려오는 철학과 학생들이 만든 강의, 무슨 물리학과 학생들이 만든 강의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해서 그 강의를 이수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학생들이 대학의 주인공이 된단 말이야, 주체가 된단 말이야. 우리가 굉장히 충격을 받고 우리도 학생들을 믿자 라고 하면서 만들기 시작한 게 학생 자율교육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주제를 선정해요. 질문을 가져도 좋고 주제를 가져도 좋고 교수님을 전대학에서 찾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주제로 자기가 하고 싶은 교양 과목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연구만 하는 건 혼자 하거나 셋이 하는데 여러 친구가 같이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탐구해가면서 만들어 보기도 하고 알아보기도 하고 변화시켜 보기도 하는 그런 강의를 만드는 일을 하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교수님들만 연구하는 거 아니고 학생들도 연구하고 학생들이 궁금한 거 알아보고 그래서 지식을 사회에 기여하는 지식을 자기가 만들어내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요즘 IT 쪽의 첨단이라고 하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렇게 학부생들 연구를 전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세상을 바꾸는 지식 이게 캐치프레이즈예요. 그래서 그렇게 연구를 해서 인류를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연구를 하는데 우리도 학부생들이 창조적으로 탐구하고 그리고 지금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학과의 전공 선생님 혹은 강의해 주시는 선생님밖에 못 만나잖아요. 근데 전대학 선생님이 사실은 여러분들의 선생님이시죠. 사실은 여러분 서울대 소속이고 그래서 전 대학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 교수님으로 생각해서 지도교수를 찾고 그리고 대학원생 도우미도 찾고 친구들도 찾아서 같이 리서치를 하거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공부를 경험하기 어떤 행복일까? 아 좋아 뭐 이런 걸까요?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선배 중에 까치들이 나무에 오늘도 제가 그 얘기를 다른 우리 프로젝트 얘기할 때 했는데 잊어지지 않는데요. 까치가 한 나무에 모여있는 까치가 종족 간에 서로 가까운 사이일까 아닐까가 궁금한 거예요. 그 학생이. 생명과학 관련된 연구가 하고 싶어서 우비를 뒤집어 쓰고 그 나무 아래서 그 까치 분비물을 계속 맞아가면서 그걸 분석해서 알아냈어요. 학술지에 게재하고 이런 연구를 하는 그 친구가 밤새도록 고통스럽게 쪼그리고 있던 그런 행복. 굉장히 고급진 행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행복을 경험하고 정말 그런 행복이 정말 행복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행복을 경험해서 대학생활을 잘하는 성적을 잘 받는 게 아니고요. 성적을 잘 받는 게 아니거든요. 서울대학교 다니길 너무 잘했다 하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학년 때부터 그런 경험을 한 여러분들이 다른 친구들도 바꾸고 학교도 바꾸고 세상도 바꾸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그게 학생 자율교육 프로그램인데 여러분들 지금 1학기에는 관악모든 강좌를 이수하시잖아요. RC에서, LNL에서. 2학기에 모두가 학생 자율 세미나를 이수해요. 1학점 강의를.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가는 학생 자율교육은 정말 말 그대로 학생들이 주도가 돼서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이라 오늘 특히 LNL이 시범이니까 LNL 학생 자율 세미나도 시범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대로 여러분이 가는 길이 후배들의 길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기본적인 형태가 어떤지 설명드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계속 생각해 가시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을 도와드리는 그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학생자율교육은 아까 그런 목적인데 굉장히 여러 형태예요. 여러분이 이수하게 되실 게 학생자율 세미나고요. 그 다음에 학생자율연구라는 게 있어요. 저것도 연구비를 드리고 학점을 받는데 주제를 가지고 1명에서 3명까지 자율연구를 수행하고 아주 성공적으로 자율연구 1을 수행하거나 성공적으로 실패하면 자율연구 2를 또 들을 수 있어요. 본인이 왜 실패했는지 알고 나면 제가 아주 악기를 가지고 오치를 해서 악기를 만든 학생이 기억이 나는데 마지막에 너무 멋있는 악기를 만들 수 있다고 막 신나서 그랬는데 마지막에 거의 울면서 왔어요. 소리가 안 난다는 거예요. 예. 오치를 했는데 왜 그럴까? 나무 결 방향하고 반대로 해야 되는데 같은 방향으로 치랬더니 소리가 안 났대요. 그래서 그 학생이 또 연구하고 싶다고 좋은 방향으로 잘해보고 싶다고 그런 경험을 하는 자율연구 2를 할 수 있고요. 특별 프로그램으로 같이 탐과 실천이라는 게 있는데 저건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똑똑해져서 나가거든요. 공부도 잘해, 스펙 관리도 잘해, 법대, 뭐 어디 온갖 사회적으로 유망한 곳, 유학 이런 걸 잘 가는데 누구를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탐구와 실천 우리 여기 김경미 교수님 계시는데 저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어서 시작을 했었던 프로그램인데요. 나 아니고 남을 위해서 살 수는 없을까? 나의 훌륭함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수는 없을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면서 나도 행복할 수는 없을까? 해서 1년 동안 진행하는 같이 탐구와 실천을. 그래서 올해도 다 모집을 해서 학생 선발을 했는데요. 1년 동안 진행하고 해외 연구도 다 가서 할 수 있고 그래서 공유경제 연구하러 가는 사람, 난민 구하러 가는 사람, 물 부족 문제 해결하러 가는 사람 여러분들 선배나 친구들이 이걸 다 했다고요. 같이 탐구와 실천도 있고요. 그리고 학점이 없는 비교과로 학부생 연구지원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있어요. 저건 한
최대 연구비가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되는데 디바이스 만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만들기도 하고 연구를 하기도 하고 창작, 이번에는 주라고 하는 판소리를 하나 만든 팀이 있었거든요. 브로드웨이에 가서 공연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 지원해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자유교육 프로그램에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요. 근데 우선은 여러분이 1학년 때 학생 자율 세미나로 시작을 하시자는 거죠. 자, 학생 자율 세미나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여러분이 RC, 우리 LNL에 들어온 것도 다른 친구들이 부러워하죠. 저는 이렇게 교수님 두 분이 먼저 와서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는 경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왜? 이 LNL이 메타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요. 메타교육은 교육을 교육하는 일인데 서울대학교에서 어떻게 여러분이 자율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원하는 공부를 잘하고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지를 1학년 때부터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들이 와서 기다리시니까 여러분들도 일찍 오고 굉장히 일찍 온 학생들도 있었어요. 근데 늦게 나타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배워갈 수 있도록 여러 지원들을 해드리잖아요. 자율교육도 그렇게 지원을 해요. 전대학에서 교수님들 찾을 수 있고 말한 대로 연구비 지원하고 우리 자율세미나도 연구비를 정규 과목은 한 50만 원 정도 지원하고 뭐 대학원생도 있고 친구들 찾고 강의 장소가 부족하면 전대학에 있는 어느 곳이라도 여러분이 지정을 하면 그 방을 여러분의 강의실로 지정을 해드리고요. 다른 강의 배정 안 하고 빼드리고 이런 일을 해요.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는 LNL에서 조금 다르게 하지만 일반적인 자율세미나는 강의를 개설 신청을 하면 학생들 계획서를 주제를 찾아서 그걸 심의를 해서 과목으로 개설해서 전대학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해요. 학생이 만든 강의에 너무 멋있죠?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 교수님 지도를 받으면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강의가 학생 자율세미나인데요. 우리 LNL 학생 자율세미나는 사실상 앞에 LNL을 붙여서 특별 강좌 클러스터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만을 위한 학생 자율세미나거든요. 1학점이고요. 여러분이 아주 심각한 경쟁을 뚫고 선정이 돼야 개설되는 다른 학생 자율세미나와 다르게 여러분이 주제를 가지고 계획서를 내시면 가능하면 개설되도록, 왜냐하면 여러분들 전부 다 수강해야 하니까. 근데 그 속에서도 계획서를 내는 학생과 그냥 수강하는 학생이 있겠죠. 누가 더 훌륭할까요? 자, 이 경험을 해본 학생들하고 자기가 뭐가 하고 싶은지 계획을 세워보고 진행해본 학생하고 그냥 나 그냥 수강 신청해서, 그거는 다른 것과 다를 게 없겠죠. 일반 강의처럼. 모두가 그래서 계획을 하고 다 수강을 하는 그런 필수라는 이름으로 돼 있지만 여러분에게 특혜를 드리는 거죠. 다 수강할 수 있게. 다른 강의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심사해요. 얼마나 많이 떨어지나 몰라요. 당연히 그렇죠. 왜냐면 다른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하게 하는 강의인데. 그래서 다른 친구들, 계획한 학생과 여러분들이 다 1학점을 받는데요. 저걸 학점 구조라 그러는데 1학점인데 가운데가 0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저 교수님 강의가 0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끝에가 2잖아요. 학생들이 실습하고 실험하고 활동하는 게 2단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1학점이면 15주니까 30시간을 여러분이 쓰는 교과목 이런 뜻입니다. 2학기에 개설되겠죠? 1학기 때 여러분이 받아 모든 강좌 들으니까. 그래서 이 과목의 목적은 뭐 여러분이 하면서 느낄 텐데 학문적인 이슈도 좋고 공동체의 문제에 관심을 여러분들이 가지면 좋겠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을 넘어서서. 그리고 다양한 주제들을 찾고 다양한 탐구 방법을 적용하고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교수님 찾고 서로 협력해서 여러 가지 모험을 사고의 모험도 좋고 활동의 모험도 좋고 표현의 모험도 좋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대학 생활을 활발하게 하는 동안에 마지막으로 학기가 끝나갈 때 탐구 논문을 내도 좋고요, 작품을 내도 좋고, 공연을 해도 좋고, 여러 가지 보고서를 내도 좋고, 영상물을 제출해도 좋고, 뭐 영화를 찍으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형식의 성과를 내어놓음으로써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체험과 어떤 비전을 가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여러분들이 학생자율 세미나를 통해서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치프레이즈가 모두를 위한 자율과 창의, 세상을 행복하게 바꾸는 연구, 나와 우리가 함께 만드는 세미나를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진행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1학년이 주가 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지원 그리고 이론적인 연구와 더불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그 탐구 주제나 활동 형식을 다양하게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도하는데 가이디드 파티시페이션을 하는 거죠. 옆에 선생님들이 도와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도와주시는 걸 받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더 주도적으로 나가는 그런 구조가 될 겁니다. 그리고 교과목이기 때문에 비교과 액티비티와 다른 점은요. 여러분이 이론적인 개념이나 성찰을 꼭 하시는 그래서 책을 읽거나 아티클을 읽어서 주제를 찾고 그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영화를 찍어도 좋고 공연을 해도 좋고 연구를 해가도 좋은 그런 형태의 세미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운영은 정규 프로그램과 다르게 우리 LNL 여기 두 분 교수님께서 운영실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 형태로 변화시켜가면서 진행할 거예요. 자, 그래서 친구들과 같이 해야 되고요. 질문이나 문제의식을 가지고 반드시 새로운 해결책, 표현 방법, 탐구 활동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그 주제나 여러분들의 공부를 여러분들 학교 밖에 있는 사람, 사태, 나라와 꼭 연결시키는 노력들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프리라이더 업계 역할 분담들을 잘 하셔서 잘 만들어가는 그런 세미나가 되게 해야겠죠. 이런 능력이 생기고 이런 지식이 생기고는 여태까지 설명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율 세미나를 그러니까 참여한 학생과 아닌 학생이 정말 극명하게 달라지는 서울대학교를 저는 학생 자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과 아닌 학생으로 구분하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졸업할 때 되면 너무 다른 두 종류의 학부생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학생 자율 세미나를 들은 학생들이 얼마나 의미가 다른지는 여러분이 서울대학교를 떠날 때쯤 혹은 훨씬 더 커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연구 결과에 언더그래드 리서치를 한 학생과 아닌 학생이 얼마나 다른지 보여주는 연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율 세미나 유형은 예들로 보여드리는데요. 어떤 학술적인 주제를 가지고 같이 스타디 하셔도 좋아요. 수학의 즐거움 이런 세미나 있었거든요. 수학에서 여러 가지 궁금한 거 혹은 물리학 최근 이론 이런 거 같이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 그런 거 하기도 하고요. 주제 탐구라고 해서 하나의 굉장히 심각한 이슈를 학제적으로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친구들이 발제하면서 같이 공부를 해도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구들을 진행하시고 책을 읽어도 좋고 혹은 SNU 토론 한마당이라는 곳에서 던지는 예를 들면 올바르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 남을 위해서 죽는 게 올바른 삶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질문을 잡고 관련된 책들을 읽어가면서 돌아가면서 디베이트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 형태의 세미나를 만들어도 좋거든요. 살아가는데 행복한 삶에 사랑은 꼭 필요한가?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던질 수 있겠죠. 두 번째 유형으로 과학 실험, 여러분 실험하시고 싶으면 자연과학대학에 있는 여러 랩실 혹은 여기 있는 기기들은요. 기초과학 공동기기원에 있는 기기들인데 우리나라에서 한두 대밖에 없는 기기들이에요. 그래서 라만 분간기, 적외선 분간기, 분석기 이런 것들이 가격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는데 한 대에 50억, 100억. 그래서 전 나라에서 와서 저걸 한번 쓰고 싶어서 박사 논문 쓰는 분들이 신청해서 겨우 잠깐 쓰는 기기들인데 오늘 기초과학 공동기기원하고 연락을 해서 확인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세미나를 만드시면 이 기기들을 사용해보고 분석해서 어떤 주제를 찾아보는 그래서 여러분 선배 중에 인류학과 학생이었는데 안료가 아주 순수 천연 재료라고 그랬는데 어느 나라에서 수입한 안료를 분석하더니 화학물질이 섞여 있다고 그 나라에 문제 제기를 한 인류학과 학생도 있었어요. 고급 미술에 섞여 있는 그림들을 분석해서 예를 들면 알코올 성분 두 맥주 비교하는 그런 재밌는 연구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런 기기를 가지고 여러분이 하는 걸 세미나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하고 싶으면 진행을 하실 수도 있고 랩실에 들어가는 건 당연히 찾아서 들어갈 수 있고요. 고과대학에도 여러 가지 실험실이 있으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창작과 표현 여러분도 재밌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퍼포먼스나 예술적인 표현인데 춤 하셔도 좋고 음악 공연, 디지털 프로젝트, 멀티미디어 제작 같은 것들 하시면 되죠. 저런 영상 작품을 해보시고 이건 대학생들이 공연하는 거고요. 이거는 서울대학교 기초교원에서 도서관역 공공미술이라는 프로젝트를 해요. 그래서 이건 얼굴이란 주제로 학생이 작품 만드는 거거든요. 설치미술. 그러니까 나만 위한 예술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공공미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안에 공공미술을 예술작품을 만들어보고 싶다를 세미나 주제로 만들어서 하셔도 좋고, 공유경제 연구하는 우리 가치탐과 실천에 있었거든요. 이 안에서 우상 같은 거 공유경제 실천해보자 라고 프로젝트 하셔도 돼요. 그런 여러 가지 작품, 여기는 예술작품들, 이건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보도블록을 새롭게 만드는 서울시에서 주관한 프로그램의 우수상으로 탄 경우인데, 첨단 혁신 설계 개발의 유형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뭔가 앱을 만들거나 디바이스를 만들거나 작동하는 뭔가, 움직이는 뭔가를 만들어내시는 세미나도 가능해요. 아두이노를 만들어서 활용해서 움직이는 설치 미술을 하실 수도 있고요. 저거는 프로그래밍이니까 여러분 프로그래밍 하시거나 앱 만드는 거 여러분 하시고 싶으시죠? LNL과 관련된 앱 같은 거 만드셔도 좋아요. 그다음 여기 있는 거는 여러분 선배들 중에 3D 프린터로 아주 저렴한 의수를 제작한 여러분 선배도 있었거든요. 3D 프린터 활용해서 해보겠다. 3D 프린터 사용하겠다. 알아가지고 하시는 거죠. 그 다음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뭔지 아시는 분? 이거 MIT D랩이라는 곳에서 적정기술이라는 거를 활용한 건데요. 어느 지역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의 상황을 해결해주는 기술 개발인데, 이거는 애기들이 막 놀이기구 타잖아요. 근데 저거 1시간 타면 1400m의 물을 길어요. 밑에서. 물이 없는 곳에서. 저거는 라이프 스트로라고 해서 빨대같이 생겼는데 빨면 오염물 정수시켜서 안 사망하는 물 빨대 만들고, 이거는 큐드럼이란 건데 물을 길어오는 게 너무 힘들어서 어깨 지고 오는 게 힘들어 졸졸졸 끌 수 있는 현지에서 조달 가능한 것들로 만드는, 여러분이 그런 거 우리 학교, 우리 지역사회, 우리나라 뭐 어느 외국에 가셔서 개발하셔도 괜찮아요. 그 지역에 적정기술 개발하실 수 있죠. 공대 4학년이나 하는 거지라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된다고요. 여러분이 시도해 보시면 좋고, 그 외에 가치 참여 실천이라고 조금 전에 공유경제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의 그 대학살 같은 거 어떻게 해결하지? 뭐 이런 문제, 전쟁 어떻게 없애지? 기아 어떻게 해결하지? 혹은 제도 바꾸고 싶다거나 역사의식을 바꾸고 싶다거나 하면 이거는 베를린에 있는 홀로코스트 기념비예요. 그런 곳에 가고 싶으면 꼭 가야겠다. 나는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겠다 하는 여러분이 계획서를 쫙 쓰셔서 가야만 하는 이유를 거기 담으셔서 어필하셔야 되겠죠. 여러분이 이제 참여하는 방법은 지금 개략적인 것만 설명드리고 시작되면 더 그때그때 우리 교수님들이 자세하게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가 무엇보다 주제를 찾는 일이에요. 내가 뭐 알고 싶을까, 뭐 하고 싶을까 찾아야겠죠. 그래서 학술적인 주제도 좋고요. 그런 관점이 담기면서 공동체적 가치와 삶을 추구하는데 창의적이고 융합적이고 여러분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주제와 과정과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관악 모든 강좌 들은 주제들과 연결시키셔도 좋고 새로운 주제를 찾으셔도 좋은데,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것들은요, 여러분 선배들이 이것 말고도 여러분 선배들이 했던 여러 가지 주제도 굉장히 많은데 참고하셔도 좋고, 여기 보면 수학의 즐거움, 거짓말 아니고 있어요. 저 위에 있죠? 수학의 즐거움. 물리학의 최신 이론.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했을 때는 뭐가 궁금할까요, 여러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너무 알고 싶어서 여기 보면 어딨지? 바이러스 세 번째 있죠. 바이러스 팬데믹과의 전쟁. 김빈내리 교수님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노벨상 타면 가장 먼저 타실 거라고 하는 그분이 지도하신 세미나예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여러분이 하면 선생님들이 그렇게 맞춰주세요. 그 다음에 지속가능 금융의 이해. 금융인데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금융. 청년 정치 참여와 선거제도 개혁. 시간 속 시간의, 영화 속 시간의 개념. 이런 것들도 있고, 최근에 오면 꿀벌이 없어지는 거 연구하고 싶은 거. 그래서 나무 심기 하면서 꿀벌 키우는 것도 하고, 그 아래 예를 들면 맨 아래 있는 한 4개 정도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보세요. 차별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여기 우리는 무엇을 없애고 싶은가에 가난 유전선을 바꾸고 싶은가에 나의 성격 어떻게 바꾸지? 우리 모두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세미나 만드셔서 자기 행복도 검사하고 행복을 바꾸기 위한 실천도 해보시고 마지막에 행복도 검사 또 해보고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그런 연구 세미나들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주제를 찾아서. 학생들은 여러분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이 중에 재학생들은 수강하신 학생도 있을 수 있어요. 자율 세미나. 원래 이게 특혜 같은 거여서 재수강을 불허하거든요. 중복 이수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강하는 형태지만 더 주도적으로 한번 해본 학생이니까 더 잘할 수 있겠죠. 꼭 참여하시고 2학기 등록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서울대 학생으로 등록한 LNL 학생이면 무조건 다 수강하게 되죠. 세미나 계획서가 오늘부터 여러분이 궁금한 게 머릿속에 계속 무게 가시처럼 문제, 해결하고 싶은 문제, 궁금한 거,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 계속 떠오르게 하셔서 제출하세요라고 하면 여러분들 LNL 분반 중에 2개 주제 이상씩을 한 분반에서 주제를 가지고 계획서를 작성해서 여러분이 제출을 하셔요. 그런데 나는 정말 독특한 이 세상에 나밖에 혹은 나 아니면 할 수 없는 문제, 이거 꼭 내가 나서야 돼 싶은 주제가 있으면 분반을 넘어서서 자율적으로 팀을 구성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제출하셔도 돼요. 꼭 분반대로 안 가셔도 되는데 적어도 분반에서 2개씩은 나와야 하고요. 최소 3인 이상 자율팀을 만드셔서 주제와 계획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세미나 계획서 작성하거나 이럴 때 지도 교수님을 찾아서 지도받는 게 원칙이고요. 동시에 우리 LNL 교수님들 지도도 같이 받으시고 프록토 지도도 받고, 그래서 계획서를 멋지게 제출을 하시죠. 계획서는 간략하게 이런 정도가 될 거예요. 어떤 질문이 있나? 주제가 뭔가? 그러니까 왜 이런 게 궁금한지, 세미나 형태는 어떤 형태로 진행할 것 같은지 여러분이 쓰시면 되고, 한 반은 3명에서 10명까지 구성할 수 있어요. 저 반은 무슨 반, 여러분 A 1에 A 뭐 이렇게 나눠지는 거 쓰시고, 아니면 자율구성팀이라고 체크하시고, 학생 이름 여러분 쓰시고, 이름 대학 쓰시고, 학번도 여기다가 쓰시고요. 자기소개도 간단하게 하셔도 좋고요. 그 계획서에는 서식은 공식적으로 우리 김경민 선생님하고 유블랑 교수님 주실 텐데, 왜 이 주제가 하고 싶으냐, 왜 이 주제가 이 시기에 지금 왜 중요한지 설명하고, 세미나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 한 10번 정도 만날지 7번 만나는데 2시간씩 만날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활동을 뭐를 할지, 그 다음에 세미나 개설 시간과 장소, 기대하는 마지막에 만들어내는 게 뭐 엄청난 걸 번역해낼 거야 할 수도 있고요. 창작 시집을 만들어낼 거야, 혹은 어떤 이슈에 대한 LNL 누구의 입장에서 책을 하나 쓸 거야, 뭐 여러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평가 방법은 SEO 과목인데요. 여러분이 정말 깜짝 놀라서, 저도 지도교수를 해봤는데요, 유를 주는 거예요, 친구를. 정말 내가 이거 좀 애쓰주면 안 되겠니? 왜냐면 1학년 학생이 들어왔는데 자유정학 학생이었어요. 잊어지지도 않아. 수강하는 학생인데, 근데 출석 기준과 과제 기준과 하기로 한 부분을 안 했대요. 처음에 그 기준을 같이 만들거든요. 계획서에 쓰고 한 번 더 컨펌을 선생님하고 맞춰서 한 후에는 그래서 그 학생이 유를 받아서 졸업할 때까지 재수강도 안 되니까 학점 소위 세탁도 안 돼요. 여러분 정말 기준을 잘 만드셔서, 근데 자유 세미나에 유 받는 학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마다 일반 자유 세미나에 꼭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학생들이 근데 눈물을 흘리면서 유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기준도 만들고, 그리고 지도 교수님은 승인서를 쓰세요.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미나를 지도하겠다, 그리고 어떻게 지도하겠다. 그래서 좋은 지도 교수님을 여러분이 잘 찾으셔서 지도를 받으시고, 그러고 나면 여러분이 계획서를 내시면 LNL 선생님들이 심사위원회를 만드셔서 심사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심사를 하실 때 기준은 예를 들면 주제가 참신하고 적절한가, 학생다운가, 학생스러운 거, 이런 거 너무, 요번에도 며칠 전에 같이 탄 실천은 마약을 퇴치하는 디지털 기기 앱을 개발하겠다고 우리가 막 선정했어요. 20대 마약 근절하는 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여러분들 참신하고 여러분 다운 거, 그 다음에 계획이 얼마나 체계적인지, 뭐 한 10년 걸릴 거 여러분이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말려야 되잖아요. 계획의 체계성, 세미나 진행이 타당하게 돼 있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인가, 그 다음에 계획의 체계성은 방법이 적절한가, 표현하려고 하는 게 적절한가, 과정이 문제 해결하는데 타당한가, 이런 것들을 본다는 뜻이고, 마지막으로 우리 LNL 학생 자율세미나 목적이 맞나, 이런 것들에서 심사를 할 거고요. 반마다 2개씩 내시면 뭐 20몇 개, 자율팀까지 다 하면 30개 이상도 가능은 한데, 일단 30개 정도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유사 주제들이 있으면 합하시라고 하고 결정을 해서 선정을 하면 같이 계획서를 한번 다시 써서 내시면, 그 다음에 다른 학생들이 그 세미나에 수강 신청을 하는 거예요. LNL 안에서. 멋지죠?
수강 정원은 20명까지 늘리고 싶었는데 프리라이더들이 너무 많아질까 봐 한 10명 정도 하면 좋겠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뭐 12~13명이 떨어지면 안 될 것 같다고 야단이 나면 조금 더 열어주시는 거로 네. 여러분이 사유를 타당하게 어필하시면 열어드리는 거로 그리고 모두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축구를 하는데 축구를 그냥 하지는 않겠지만 11명은 돼야 축구합니다. 혹시 이런 것처럼 어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선정이 되시면 가수강 신청이라고 여기 돼 있는데 LNL 안에서 수강 신청을 하면 현재까지 여러분 특별 강좌에서 그 명단을 기초교육원에 보내면 기초교육원에서 일괄 여러분들을 특별 기간에 수강 신청해 드릴 거예요. 특혜죠. 그래서 너무 딴 데 가서 자랑하시면 안 돼요. 다른 친구들 선정되려고 계획서들을 얼마나 많이 써서 내시나 몰라요. 학생들인데 훌륭해서 내가 좋은 경어를 쓰는데요. 지도교수님은 자율교육, 자율세미나니까 뭐겠어요? 지도교수님은 팍 배정된다? 아니죠. 그러니까 그 패컬티 디렉티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수님을 찾으세요. 어떻게 찾을까 생각을 하면 예를 들면 신입생 세미나 강의를 쭉 개설하셨던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신입생 세미나 안에 창의와 도전 영역이라고 뭐 만들기 같은 거 막 하는 영역의 교수님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강의들 듣고 있으니까 알고 혹은 이 교수님은 내가 꼭 서울대 오면 한 번은 만나보고 싶어서 하는 교수님들 있으시죠? 쳐들어가는 거죠. 네, 공손하게 아주 공손하게 이메일을 잘해서 내가 선생님한테 이런 지도를 우리가 바꾸셨을 테니까 선생님 한번 찾아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고 찾아가서 선생님이 맡아주시면 좋고요. 그 외에도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찾으시는데 계획서 작성할 때도 필요해서 그 외에도 우리 LNL 안에 계신 교수님들 5분이 영역별로 우리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 영역별로 여러분들을 지도해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 LNL 선생님이 지도교수 되실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아무 데서도 못 찾겠어요.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사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기초교원에서 자율세미나 하지 마세요. 이러죠. 왜냐면 그렇게 선생님을 못 찾으면 한 학기 동안 어떻게 이걸 진행을 해가겠느냐. 그렇지만 물론 열심히 같이 찾아주죠. 막 연락도 해보고 우리 LNL 선생님들도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분야 선생님을 꼭 모시고 싶다. 전공이나 어느 영역이나 그러면 찾아주는 일을 같이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직접 찾는 게 최선이고요. 한 선생님이 기본인데 꼭 융합 주제로 미술하고 음악하고 합해야 돼. 그럼 두 영역 교수님들 2분까지 모시는 거를 여러분 가능하시도록 그렇게 하려고 해요. 자, 우리 LNL에 교수님들이 계신 건 여러분 아시죠? 김영호 교수님 늘 이렇게 총괄 반장이셔서 여러분 막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건 아는데 그분도 공부하시는 분이시죠. 연구하시는 선생님이라서 공과대학에 수공학, 기후변화, 물문제, 기후위기, 재해리스크 그 선생님이 연구하시니까 여러분 관련된 거 물어보시고 지도해달라고 요청하시고 이정우 선생님 중문학 하셔서 현대 중국문학, 문화, 동아시아, 영화음악, 한류, 공동체론 이런 거 여러분 관련된 주제는 가능하시고 최정권 교수님 공학적인 거, 환경공학에 관한 것들도 친환경 기술들 봐주실 수 있고요. 우리 유블란 교수님이 계신데 정치학 하셨기 때문에 정치 사상, 비교 정치 사상, 그다음에 담론, 문화 지상론, 문명화 지상론 이런 것들 여러분 궁금하신 부분 다 지도받으실 수 있고 우리 김경현 선생님 교육학 하셨는데 인류학적 접근을 하셔서 에스노그래피 같은 것 여러분 한번 실천해보고 싶으면 다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 가지 대한교육 공동체 생태 문제 이런 것들 다 관심 있어서 선생님 도와주실 겁니다. 대학원생 조교는 기본적으로 LNL 프록터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지도를 하는데 부득이하게 그 선생님들이 지도할 수 없는 영역은 서울대학교 전체 안에 있는 대학원생 중에서 찾거나 지도교수님께 추천해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원생 동의는 4시간 여러분하고 같이 할 거고요. 지도교수님은 한 3번 이상 정도 여러분들 지도하러 도와주실 거예요. 세미나 진행 부분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1학점 과목이어서 15시간에 해당되는 30시간을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도교수님 3번 이상 들어오시고 세미나 지원 조교는 10회 이상 참관하고요. 참여해서 지도하고 강좌별로 여러분 이게 교과목이어서 ETL이 다 만들어질 거예요. 거기에 연구 일지도 올리고 활동은 독서, 토론, 특강, 참관, 관찰
그 다음에 현장 체험, 봉사, 작품 제작 등 여러분이 하는 거 모두 활동 가능하고, 세미나는 일반적으로 교과목이 개설되는 시간에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데 뭐 9시부터 한 6시? 그런데 특별히 LNL 자율세미나는 여러분이 한밤중에 만나겠다, 아니면 주말에 만나겠다 그러면 그 시간도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아침 8시에 시작하거나 밤 10시까지 끝나고 토요일, 일요일도 과목으로 개설 가능한 형태가 되죠. 그리고 중간 간담회 형식으로 조별로 만나서 팀별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을 하게 될 거고요. 마지막에 팀별로 한 개의 논문이나 보고서나 작품이나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뭐 디바이스나 이런 거를 내놓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역할을 잘 나눠서 하시고요. 여기 세미나 기획학생이라는 분이 있어요.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주제를 찾아서 계획서를 내는 일을 주도적으로 한 분들. 그래서 계획서에 이름이 올라간 학생들이 기획학생인데 분반도 되고 자율팀도 되는데 어쨌든 계획서를 내는데 이름 올린 학생들을 기획학생이라고 보고요. 기획학생들은 지도교수님도 찾고 이런 일을 주도적으로 하게 되겠죠. 그리고 세미나 운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마지막에 학기가 종료하면은 출석부나 이런 것들을 교수님께도 드리고, 그리고 세미나 경비를 여러분들께 드려요. 이거 돈 잘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1년, 그러니까 한 학기에 2번 정산하는 일인데 그 일을 하시는데 끝나시고 나면 기획학생들한테 활동 인증서를 발급할 거고요. 인증서를 의미가 있는 거죠. 어프리시에이트 하는 거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써 있는데요. 24년도 제2기 LNL 멘토 선발에 굉장히 우대할 계획이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획학생으로 계획서도 적극 찾으시고 제출하시면 좋겠죠. 예산은 말씀드린 대로 팀당 50만원 10명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얼마든지 가능하대요. 상향 조정. 그래서 그 팀이 꼭 어떤 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잘 써서 내시면 됩니다. 계획서 내실 때. 그래서 LNL 안에 운영비 집행 가이드라인을 주실 거고요. 그거에 맞춰서 잘 쓰세요. 이거 그러니까 사전에 써도 되는지 확인하시고, 나 갑자기 뭐 사고 싶었어 해서 그런 거 우리 하나씩 다 사서 나눠 가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계획서에 꼭 교수들도 연구비 집행 정말 힘들거든요. 여러분도 똑같이 경험하게 하려고요. 더구나 저 연구비는 어디서 온 거예요? 전 국민들이 이런 낸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의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중물로 보내드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몇백 배의 의미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쓰셔야 돼요. 아예 뭐 50만 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정말 귀한 거니까 잘 쓰는 것도 되고 의미도 있고, 그리고 예산은 필요한 만큼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근데 아주 절실하게 신청하시면 조정해서 드리지 싶습니다. 조금 필요한 분은 조금 필요하다고 세미나 팀 내셔도 돼요. 50만 원을 다 쓰는 게 의무가 아니긴 합니다만 잘 하려고 하면 필요하겠죠. 교통비도 필요할 수도 있고, 누구 초청해서 초청 특강도 들을 수도 있고, 시료 만들 수도 있고, 온갖 것들이 필요할 거거든요. 책도 사서 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쓰시고 정산하시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여러분들 뭐 선배기도 하고 재학생들이 연구를 하고 나면요, 이렇게 포스터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보내오면 기초교육원 안에나 아니면 저쪽 관정도서관에 크게 포스터 세션을 진행하고 이 앞에서 전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 연구 결과나 성과를 설명도 하고요. 사이버 형태로 컨퍼런스를 진행하기도 하고, 여러분 연구 결과물을 모아서 심포지움을 할 수도 있고, 작품들은 전시회를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번역하면 책을 낼 수도 있고, 여러분 선배들 중에 특허 하자고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선배들이 한 연구에 대해서도. 그래서 여러분이 연구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귀한 거를 잘 만들어내시고요. 그러고 나면 우수 세미나 포상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평가해서 잘해서 이렇게 선물도 받으시고, 물론 그 과정 자체가 여러분은 이미 상이거든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그렇지만 또 한 번 더 확인해서 결과도 공유하고 시상도 하는 그런 절차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미나 진행 일정은 우선 뭐 주제 찾고 계획서 내고 하는 것들이 5월, 6월 중에 진행돼서 선정되면 8월에 수강 신청 훨씬 전에 계획서하고 여러분들 종강 전에 신청하는 것까지, 가수강 신청까지가 아마 끝날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자율세미나 설명 마쳤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힘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하고 끝날 때 스스로 놀라는 그런 경험을 하시면 좋겠어요.
네, 힘내서 좋은 주제 찾아서 계획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